가해자들이 대부분 자녀일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온몸에 멍이 든다든가 뼈가 부러진다든가 폭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가족이라 신고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족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범죄가 끝나냐? 안 그러거든요. 보통 이런 건 더 점증하거든요. 가해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는 가까운 거죠. 자녀일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를 특히 이제 그리고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저 사람 저 시니어의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 갖고 이제 처음엔 잘해주는 척하다가 마치 자기가 이 가게를 자기가 책임지는 양 돈을 뺏쓰고 이런 형태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서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누면 가족 중에서도 자녀, 배우자, 그 다음에 인근 지인 이렇게 크게 세 번을 나눌 수가 있죠. 각각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정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온몸에 멍이 든다든가 뼈가 부러진다든가 폭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 높아질수록 신고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 맞은 거를 이게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는 다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접근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뭐 들킬까봐 그런 거죠, 자기가 이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차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면 학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해서 뼈가 골절된다거나 하면 어찌됐든 병원을 가지. 그래서 이제 그 학대 피해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의사로 돼 있죠, 의료기관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거는 자식이 같이 있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게 분명히 폭력으로 인한 건데 본인은 넘어졌다고 하고 자식도 넘어졌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 그걸 감수하고 이제 신고를 할 의사가 쉽지 않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의사들도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냥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분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르신이 분리된다 하들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집으로 가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가족이라 신고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족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니까 신고하기 어려운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범죄가 끝나냐? 안 그러거든요. 보통 이런 건 더 점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압박은 내가 어떻게 가족을,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의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혼을 건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별거를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왕도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죠. 유독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한테 뭔가 학대를 당하거나 하면은 좀 몇 년이 흘러서라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배우자들도 보통 그런 편인데 유독 부모인 시니어들이 자녀를 신고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속의 경우는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들은 크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니까 그 자격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니까 사실 뭐 남이니까 해야지. 그런데 이 어르신들 시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는 생각에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 폭력을 저지르거나 한 번 학대라는 가족은 절대 수정하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유리한 경험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래서 안 들리네, 돼도 되네, 폭력을 해도 생사도 되네라고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방문간병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거 보면 CCTV 몰래 찍어놓고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밥도 제대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함부로 막 비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그런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제도적인 게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본인의 그 몸을 운신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그러니까 사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한 존엄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른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글쎄 이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 한 번씩 이제 치매 검사를 하죠. 해서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그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남성 시니어가 한 80 되는데 간병인이 한 50대쯤 돼 갖고 했는데 그 잘해주고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돼 갖고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르신들은 자녀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한테 왜 동의를 받습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증인은 당연히 그 다른 간병인이나 그게 해는 거죠. 그거야 뭐 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니어들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걸 걸러주는 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자녀분들도 사실은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간병을 구하면 안 되지만은 조심스럽게 이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게 강요에 의한 뭐 혼인관계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근데 그러기엔 사실은 법률벽이 너무 세니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가서 보면은 이게 간병인이 아니라 마치 그 부인처럼 군다 행동을, 이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적인 조치라든가 분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뭐냐. 요게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건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해서 6개월이나 1년씩 정기적인 어떤 치매 검사라든가 이 검사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간병인이나 아니면 이런 없는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자녀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고. 뭐 시니어 본인도 본인의 재산은 미리 유언장이나 아니면 신탁을 통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는 게 좋고, 그것이 아무래도 자녀분, 뭐 배우자분과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하게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사실 본인의 건강, 특히 치매라고 하는 인지의 저하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러니까 요즘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유언, 뭐 대형 신탁이라든가 유언 신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든 아니면 자녀들과의 원만한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든 미리미리 정리가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뭐 하지만은 미리미리 유언장을 써놓든 이런 형태가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본인과 가족을 갈등 없이 하는 가장 먼저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사회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제도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그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 공적 후견인이죠. 이게 사실은 공적 후견인이 아니라 사적 후견인이 돼버리면 이제 재산 빼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으로는 공적 후견인 그리고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악의적인 형태의 혼인 관계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폭력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지침 이런 걸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분이죠.